자,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명과 화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파동이 가진 중첩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하나가 있다 하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방향을 보면서 다가가다가 이 파동들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설명하는 원리가 바로 중첩의 원리입니다. 뭐 복잡할 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한 점에서 겹쳐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 두 녀석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각각의 변이가 더해져서 이렇게 진폭이 커진 하나의 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합쳐진 파를 합성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진행을 할 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다시 원래 특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이 녀석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면 한 점에서 어떤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두 파동의 변이는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한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봤던 파동 두 개가 옵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이 오면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파동이 만나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새로운 파동을 하나 가져왔고요. 자, 또 다른 파동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진폭이 반대 방향이다. 그죠? 자, 이 두 녀석이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녀석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두 파동의 변이가 더해져서 하나의 합성파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변이가 지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이 더해지면 이렇게 진폭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상쇄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두 파동이 만났을 때 변이가 더해지는 그 원리를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두 파동이 만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섭. 근데 이 간섭의 종류에도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있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 있고, 그래서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이용해서 정상파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만났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요. 자, 이 파란색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자, 그럼 이때 두 파동이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죠? 보강간섭입니까? 상쇄간섭입니까? 그렇죠. 상쇄간섭을 일으켜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이가 없는 것처럼 잠깐 보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빨강색과 파란색 파동을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빨강색은 요만큼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파란색도 왼쪽으로 요만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두 파동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쳐집니다. 이번에는 보강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이는 파동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두 파동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파란색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이 상쇄간섭을 일으켜서 자, 이런 모양의 합성파로 보일 거고요. 자, 다음. 자, 빨간색을 다시 오른쪽으로 진행시키고요. 자, 파란색을 왼쪽으로 진행시켰더니 둘은 다시 보강간섭을 일으켜 합성파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따로 합성파만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잘 치면 이런 모양이었고요. 자, 그 다음 요런 모양. 다시 이렇게 변한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자,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보면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런 부분, 빨간색 점을 보세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이가 항상 0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최대로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다른 부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이가 계속 0으로 유지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크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그림에 이걸 표시해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상파고요. 여기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진동을 하지 않고 계속 변이가 0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최대가 되는 이 부분과 진폭이 0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이 부분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폭이 최대인 부분의 배, 진폭이 최소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마디, 이렇게 정상파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연관된 공명이라는 현상을 한번 알아보죠. 자, 이 공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 진동수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피고 가죠. 자, 고유 진동수는 쉽게 말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의 진동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외부에서 이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로 뭐 어떤 진동을 전달해 줬을 때 이 안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진폭이 크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그네를 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진동수와, 즉 이 그네가 원래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그 진동수와 밖에서 이 사람이 그네를 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1초에 몇 번 이렇게 밀어주는지 그 진동수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그네는 굉장히 큰 진폭으로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공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유 진동수는 외부에서 이 고유 진동수로 어떤 진동을 가했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최대가 되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통 악기에서 이제 이 공명 현상을 다루게 되는데 악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악기,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 기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 관악기, 뭐 피리 이런 거요. 불어서 소리 내는 거. 그다음 타악기, 타악기는 치는 건데 주로 이제 다루는 게 현악기, 관악기 이 둘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둘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악기 한번 볼까요? 네, 기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타는 줄을 튕겨서 이 줄의 진동이 주변 공기로 퍼져나가 우리 귀에 들리는 악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타 줄도 공명 현상을 일으킬 때 그 소리가 명확하게 잘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명 상태라는 말은 이 기타 줄이 만드는 파동이 정상파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정상파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줄 하나만 떼놓고 보겠습니다. 줄 하나만 떼놓고 보면 이 기타 줄이 만드는 파동이 정상파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양 끝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음이 좀 더 높아져서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요 점이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정상파의 우리가 구조 배와 마디를 배웠다 그죠? 배와 마디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디는 진폭이 최소인, 즉 고정되어 있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진폭이 최대인 지점이 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끝에까지가 기타 줄의 길이였다 그죠? 그럼 기타 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L과 정상파의 파장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위의 경우는 지금 여기 정상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죠? 그럼 이때 이 L은 뭐와 같으냐? 이 정상파의 반파장과 같습니다. 즉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파장의 반이 줄의 길이 L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 올라갔어요. 그럼 아래 경우를 보면 이번에는 줄의 길이와 이 정상파의 파장이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나간다고 했을 때 이에 관련된 공식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 자, 이 파장의 절반의 어떤 정수배,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배만큼이 줄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파장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악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기는 다시 열린 관과 닫힌 관으로 나누는데 일단 열린 관부터 한번 보죠. 자, 열린 관은 이렇게 양쪽이 다 뚫려 있어서 열린 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서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관으로 들어가는 파와 관 끝에서 반사되는 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져서 보강 간섭이 되어서 정상파가 되고 공명이 일어나고 해야 이제 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관은 정반대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양쪽 관의 끝이 이 정상파의 배가 되는 경우에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안에 발생하는 정상파의 지금 파장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한 파장의 절반만큼이 관 안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 람다는 L과 같다,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 파장이 더 짧은 정상파를 한번 찾아보죠. 자, 지금 이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를 볼까요? 이 경우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파동의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번에는 관의 길이와 그 속에 있는 정상파의 파장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두두두 뒤에 있는 녀석들까지 다 고려를 하여 일반화를 시켜보면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그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파는 그 정상파의 파장의 절반의 정수배가 관의 길이와 같을 때,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상파들만 여기 안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닫힌 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관은 관인데 한쪽이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막혀 있는 경우인데 이때 만약에 여기다 물을 채워 넣는다거나 하면 요 막혀 있는 요 관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열린 관과 뭐가 다르냐? 자, 이런 식으로 정상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배와 마디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막혀있는 부분에는 정상파의 마디가 위치하고 있고요. 열려있는 부분에는 정상파의 배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열린 관에서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양쪽이 배 이런 경우에만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닫힌 관은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죠. 자, 관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정상파는 4분의 1 파장만큼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4분의 람다는 L이라는 관계가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더 파장이 짧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파장과 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4분의 1 파장의 3배만큼이 이 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분의 3 람다는 관의 길이 L과 같다라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뒤에 것까지 다 유출해 봤을 때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지금 이게 1배, 3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람다의 홀수배가 관의 길이일 때 이런 경우에 정상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중간에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 두 파동의 변이가 더해지는 이런 원리를 중첩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파동이 합쳐져서 진폭이 커지는 경우 보강 간섭, 진폭이 약해지는, 작아지는 경우 상쇄 간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가 만나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를 정상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폭의 가장 큰 부분을 배, 그 다음에 진폭이 없는 부분, 0인 부분을 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명, 고유진동수, 현악기, 관악기, 이 녀석들이 어떤 경우에 공명이 일어나서 밖으로 소리가 크게 새어나오는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